거친 숨소리가 좁고 폐쇄적인 방 안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내 손바닥에 닿는 밧줄의 거친 질감, 그리고 그 끝에 결박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서윤아를 봅니다. 밧줄을 한 바퀴 다시 한 바퀴 휘감아 매듭을 짓는 이 순간 내 머릿속엔 아주 오래된 기억의 파편들이 해일처럼 밀려듭니다. 먼지 쌓인 차가운 방바닥. 나를 짐승처럼 묶어두고 서늘한 눈으로 내려다보던 강태식, 나의 아버지. 그 비정한 손길이 지금 내 손가락 마디마디에 그대로 덧칠해지고 있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윤아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기력하게 아니 기이할 정도로 평온하게 나를 응시합니다. 그 깊고 정지된 눈동자는 마치 이 순간이 오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다는 듯 고요합니다. 그 정적 속에 서 있는 나는 지금 누구입니까? 그녀를 구하려는 자입니까? 아니면 아버지를 닮아가는 괴물입니까? 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담벼락 너머의 그 집을 지켜보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눅눅한 빵을 씹으며 굳게 닫힌 그 집의 대문을 뚫어져라 응시하는 것이 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그 대문은 마치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입구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노을이 붉게 타오르다 어둠이 깔릴 무렵이면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그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윤아야. 그 부름에 환하게 웃으며 달려가 아버지의 팔에 매달리는 윤아의 모습. 그 평범하고도 안온한 풍경을 마주할 때마다 내 심장은 마치 얼음 송곳에 찔린 듯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내가 평생을 무릎 꿇고 구걸해도 단 한 번 얻지 못했던 그 온기를 아버지는 저 집 안에서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던 폭력의 화신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자애로운 부성애만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집 안에서 아버지는 앞치마를 두르고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립니다. 씻고 나온 딸의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털어주며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구김없이 당당하고 열정적인 윤아의 모습은 아버지가 그토록 염원하던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한 조각상 같았을 겁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만들어낸 그 가짜 환상에 취해 비로소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 지옥 같은 다정함이 언제 날카로운 칼날로 변해 그녀의 목을 겨눌지. 나는 이제 그녀를 위해 서툰 솜씨로 식사를 준비합니다. 따뜻한 밥을 떠서 그녀의 입안에 넣어주며 나는 분노보다 더 깊고 질긴 연민을 느낍니다. 그것만이 아버지를 증오하면서도 끝내 그를 내 삶에서 지워내지 못했던 나의 유일하고도 처절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윤아는 매일 밤 자신의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아버지가 건네는 하얀 야갈들에 취해 의식의 밑바닥으로 가라앉고 다음 날 깨어났을 때 몸에 남은 푸른 멍 자국이나 설명할 수 없는 통증들을 애써 외면합니다. 아버지는 굳게 믿었을 겁니다. 이것은 학대가 아니라 지독한 보호라고.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했던 자신의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상받기 위해 그는 윤아를 가두고 서서히 무너뜨리며 비로소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았을 테니까요. 그 뒤틀린 애정의 굴레 속에서 윤아라는 한 인간은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아는 약 봉투 구석에서 세로켈이라는 이름을 발견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신을 마비시켜 사육하고 있다는 진실을 마주한 순간 그녀는 선택합니다. 이제부터는 철저한 연기를 시작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약을 삼키는 척 혀 밑에 숨겼다가 화장실 변기에 토해냅니다. 대신 아버지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나약하고 비굴한 인형의 표정을 짓습니다. 스스로를 처참하게 망가뜨려 아버지의 구미에 딱 맞는 피해자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가장 잔혹하고도 기이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윤아가 나약해질수록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설명할 수 없는 혐오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윤아가 비굴하게 매달리며 사과할 때마다 아버지의 몸은 머리보다 먼저 반응했습니다. 멈춰야 한다는 이성의 외침보다 휘두르는 주먹의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폭력이 불꽃처럼 터지는 그 찰나 아버지는 거울 속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했을 겁니다. 자신이 때리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딸인지 아니면 증오하던 과거의 자신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광기 속에서 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뉴스를 통해 한 남자의 폭행 사건을 접했습니다. 평소 병약한 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이웃들의 칭송을 받던 남자의 추악한 뒷모습. 피해자의 나이를 확인한 순간 내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지워지지 않는 역사이자 내가 끝내지 못한 전쟁의 연장선입니다. 나는 그녀를 반드시 구출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버렸던 그 방식 그대로 나는 그녀를 낚아채 어둠의 심연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지금 그녀를 묶고 있는 나의 손, 나의 눈빛은 누구를 가장 닮아 있습니까? 구출이라고 굳게 믿었던 나의 행동은 결국 명백한 납치가 되었고 그녀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나는 아버지의 폭력적인 문법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체포되는 그 순간 내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질 때도 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미 나의 선택은 끝났고 이 지독한 비극의 마침표가 눈앞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교도소의 서늘하고 좁은 복도에서 나는 마침내 아버지를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내 곁을 지나치면서도 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텅 비어 있습니다. 유나라는 유일한 관객을 잃어버린 삼류 배우처럼 그는 자신의 기억을 온통 유나를 중심으로만 재구성한 채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친아들인 나의 존재는 그의 세계에서 이미 깨끗이 삭제된 지 오래였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아니라 자신이 파괴한 그 환상의 인형을 잃고 저토록 무너졌다는 사실이 나를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몰아넣습니다. 독방의 무거운 정적 속에서 나는 그녀가 전해준 약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알게 될 거야. 그녀의 차가운 속삭임이 마치 환청처럼 귓가를 맴돕니다. 나는 아버지를 향해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릅니다. 피로 얼룩진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약들을 쓸어 담아 한꺼번에 입안에 털어넣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그 비릿하고 쓴 고통 속에서 나는 평생 나를 괴롭혔던 그 지독한 질문의 답을 비로소 찾아냅니다. 아버지가 왜 나를 버렸는지 이제야 똑똑히 알 것 같습니다. 그는 나를 증오해서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의 제약을 비추는 너무도 투명한 거울이었기에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나약함과 추악함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를 버림으로써 그는 자신의 더러운 과거를 부정하고 싶었을 테지요. 의식이 흐릿해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마지막 순간 나는 독방 벽면의 차가운 거울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봅니다. 아니, 그것은 나의 얼굴입니다. 나는 결국 평생을 도망쳤던 아버지의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의 가장 정교한 완성품이자 그가 스스로 깨뜨려버린 거울의 날카로운 조각으로 남았습니다.